ETF에 대한 실제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점이나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많이 최대한 전달해드리려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국내 ETF 시장을 계속해서 선도하고 있고, ETF 같은 경우는 특히 두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시면서 그 하나의 주요한 수단으로 ETF를 활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증가가 많이 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미중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런 매크로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사실 투자자분들이 이 변동성을 감내하시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이긴 합니다. 개인 투자자 또 기관 투자자 마찬가지로 ETF를 활용한 투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봤을 때는 크게 올해 2022년에 개인 또는 기관의 투자 행동, 행태를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채권 ETF로의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 이유는 그전에는 아무래도 주식형 ETF의 상장 수도 훨씬 많고, 자금도 물론 여전히 주식형에 대한 자금이 더 크지만, 올해는 채권 ETF, 특히 이제 단기 채권, 변동성이 클 때는 이제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런 단기 채권 ETF로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저희 상품으로 보면은 KOFR 금리 액티브 ETF라는 상품도 있고, 단기 채권 플러스 이런 ETF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의 투자자분들은 위험을 감수하시는 투자 성향을 보이시는데요. 그러면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대표지수형 중심으로 좀 투자를 확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내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들이나, 해외도 S&P 500, 나스닥 100 이런 ETF들, 그리고 또 저희 코덱스에서 있는 선진국 MSCI 월드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등 이제 선진국 주요국 증시에 한 1600개의 주식에 투자하는 아주 브로드한 지수인데요. 대표적인 글로벌 지수인데, 이 상품에서 자금이 유입되면서 최근에 또 순자산이 5천억을 돌파하기도 했던, 그렇게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우리나라 투자분들은 이런 대표 지수도 변동성이 크지만 더 이런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단기 투자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두배 인버스 이쪽으로도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정리하면 채권 ETF 투자, 대표 지수, 주식형의 대표 지수 투자, 마지막으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를 크게 올해 세 가지로 좀 꼽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계속 가져가고 싶으신데 너무 변동성이 큰 섹터나 테마보다는 대표 지수에 투자하시는 게 ETF의 원래 이제 주요한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브로드한 지수에 투자해서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좀 줄인 다음에 좀 수익을 더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변동성이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갑자기 바이오주에 관심이 많아지면 사실 바이오 ETF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헷갈리시거든요. 전문가들도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섣불리 하지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수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해외 주식형 또 국내에도 그렇고 대표지수 중심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리스크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성과가 좋은 자산군을 살펴보면, 특히 이제 주식 중에서 섹터를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포함된 ETF들이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유가가 워낙 배럴당 140달러 갔다가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고, 겨울이 되면 또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난방이 필수잖아요. 때 원유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여름보다 훨씬 확대되는데, 오펙과 같이 이제 원유 생산국들은 좀 이제 감산을 얘기하고 있고, 이러면서 유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연초 이후 하여튼 유가가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 ETF들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중에는 국내 에너지 관련 ETF도 있고, 저희 ETF 중에서도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에 투자하는 미국의 S&P
에너지라는 또 원유에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원유 선물 ETF들도 성과가 좋았었고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또 수익률이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클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자산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친환경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투자가 미뤄진 것도 있고 최근에 통과한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계류가 되면서 통과가 지연됐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때문에 눌려 있었던 거죠. 말씀드린 정책 모멘텀이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이 좀 눌려 있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 이런 것들을 증설을 하고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물동량이 묶이니까 캐파 증설도 지연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모두 풀렸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정책 모멘텀이 확실히 살아난 거죠. 바이든 정부의 그 IRA 법안 통과로 인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또 전기차 이런 쪽으로 보조금 확대하고 투자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에 상장된 ETF들 중에 미국의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또 국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ETF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뚜렷한 방향성을 갖기 어려울 때 많이 나온 얘기가 실적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의 시계가 흐릴 때는 결국에는 돈을 벌어들이는 이익을 내는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는 다 끝났고 3분기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나올 것들은 이제 미국의 이런 지표들, 경기 지표들 말고는 뚜렷한 게 없는데 그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실적이나 어떤 정책 플랜 이런 건데 실적 발표는 좀 남았으니까 결국엔 정책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은 가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TF도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리츠나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찌 됐던 간에 ETF라는 투자 상품도 분명히 마이너스가 날 수 있고 언제든지 위험에 대한 이거를 감내하셔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충분한 스터디가 공부가 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플러스로 나는 것보다 마이너스 나는 상품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섣부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하신다거나 시장에 큰 충격이 왔을 때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ETF도 본인의 여유 자금 안에 있는 현금 유동성을 한 번에 이렇게 지금같이 이제 장이 빠졌다고 해서 투자하시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한 번의 충격이 왔을 때 감내하시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ETF도 분명히 주식, 채권, 리츠를 담고 있지만 마이너스가 갈 수 있는 상품이고 지금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그래서 그 투자하시는 자산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한 번에 매매를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하셔서 투자하시고 두 번째로는 좀 자산군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는 좀 특이한 국면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보통 주식이 빠지면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권 수익률은 좋기 마련인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자산에 대한 것도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국면에서는 채권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좀 가지셔도 되는 채권 금리 수준이 됐기 때문에 다양하게 자산 배분을 하시고 분할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좀 어떨까. 그리고 빈번한 매매보다는 그래도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TF 같은 경우는 특히 두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장 초반에 하시면은 이제 호가라는 게 이제 ETF에는 호가를 관리하는 LP라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있는데 장 초반 10분에는 호가 제출 의무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호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시장가 매수하시기보다는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지정가로 가격을 지정하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호가가 없는 경우에 시장가 매수를 하시면 비싸게 또 매수를 하실 수 있고 반대로 매도하실 때도 더 원하시는 가격보다 아래에서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제 괴리율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고 그냥 바로바로 투자하신 마찬가지거든요.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하다 보면 이제 괴리율이 아래나 위나 이렇게 확대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항상 투자하실 때 본인께서 보시는 HTS나 MTS 화면에서 괴리율 같은 것도 꼭 보셔서 ETF를
적정 가치에 잘 매매를 하실 수 있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꼭 조심히 분할 매수하시고 섣부르게 본인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시고 전부 다 매매하시기보다는 매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다 매도하시면 내일 급등하는 경우들을 분명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고 어떻게 나의 이런 작은 자금에도 어떤 투자 세력들은 내가 매도한 걸 알았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분할 매매를 꼭 권유드리고 자산 배분 잘 하셔서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